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구름정원이라 불리는 낡은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무려 100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십 년 전부터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그곳에 발을 들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름정원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빗속의 여인에 관한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매년 장마철에 저택의 창문 바깥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다. 그 목소리를 따라 창문을 열어보면 흐릿한 빗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우산도 없이 서 있다고 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택을 응시하며 천천히 사라진다고 했다. 몇 해 전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구름정원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5명의 친구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텅 빈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도착한 날은 하필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저택 안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고 마침내 거실에서 보이는 큰 창문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신경을 곤두세우는 느낌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저기 봐 하고 외쳤다. 그들이 창문을 바라본 순간 저 멀리 비가 내리는 정원 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젖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마치 그들을 초대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호기심 많은 한 친구가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며 말을 꺼냈다. 그 제안에 다들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따라 여인이 서 있던 곳으로 향했다. 밖에 나갔을 때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흐릿하게 드러난 여인의 얼굴과 함께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친구들은 그 문구의 의미를 고민하며 일단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들은 인터넷을 뒤져 구름정원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 그 저택에 살았던 가족 중 한 여인이 그들과 같은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결국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 사이에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문득문득 낯선 곳에 있다는 기분을 느꼈고 또 다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구름정원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치 그 여인이 결코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들은 모여서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구름정원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가장 용감한 친구가 우리가 그녀를 기억할게 다시 외롭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구름정원에 얽힌 이야기는 전국에 널리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장마철마다 빗속의 여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저택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역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용기를 내어 그곳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할 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창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작은 마을,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교사였다. 마을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항상 어떤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학생들은 순수했지만 어딘가 그들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내가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를 초대한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 기인했다. 노인은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밤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마을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증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고 학생들도 질문하면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신기루처럼 흐릿한 공포가 마을의 어딘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기치 않게 그 밤이 찾아왔다. 밤에는 조금 낯선 기운이 감돌았고 창밖을 보니 마을이 기이하게도 침묵하고 있었다.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고 마을의 개들도 이상하게 짖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때 갑작스레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며 소름이 돋았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가 사는 작은 집 앞에서 멈췄다. 숨죽이고 귀 기울이자 누군가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노래 같은 것을 흥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음산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나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때 눈앞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눈앞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긴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을 알고 싶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아득한 옛날 이 마을에는 한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부당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났지만 마지막 밤 마을을 저주하며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마을은 번영했지만 매년 한 번 그 밤 그녀가 돌아와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밤에 나오는 것은 마녀의 영혼으로 그녀는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아 원한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남자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번 밤에 단 한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면 그의 임무가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라졌고 그 순간 불어오던 바람소리가 다시 들려오며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자고 일어났을 때 어제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문 앞에 놓인 작은 검은 외투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어딘가 이 마을에서는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가 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들이 들이닥치고 닫아놓으면 숨이 막힐 지경이어서 나는 도저히 편히 잘 수가 없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문득 공포 이야기 게시판에 들어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게시판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끌리는 무엇이 있었다. 여러 이야기를 스크롤하며 읽어나가던 중 하나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밤마다 찾아오는 방문자.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클릭해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 밤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린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갈수록 두드림 소리는 심해졌고 누군가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시간이 바로 지금 새벽 2시였다. 나는 괴담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괜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간 현관 쪽에서 나지막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거실 불을 모두 소등한 후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으로 다가가자 다시 한번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분명 누군가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으로 스르륵 무언가 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틈을 통해 바닥을 살폈다. 그곳에는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낡고 찢어진 사진 속에는 낯선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동자는 텅 빈 검은색이었다. 겁에 질린 나는 급히 사진을 주워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그 순간 컴퓨터에 무언가 알림이 떠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 껐던 컴퓨터가 다시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내가 읽던 그 공포 이야기 게시글이 떠 있었다. 다만 방금은 보지 못했던 문장이 새로 추가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 가족은 당신을 반기고 있습니다. 곧 당신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전율하며 화면을 껐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두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날 밤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신을 붙잡고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기운이 돌아왔다. 그제야 나는 간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 낡은 흑백 사진은 여전히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이후 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오늘 밤에도 그들이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날이 올 것인가? 그 두려움은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